고 김세론 양이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고 김세론 씨의 유가족들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세희 씨는 솔직히 첫 번째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 공개됐을 때 그때 사실 무근이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 발언이 김세론 씨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로 왔고 그게 결국 김세론 씨의 극단적인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로 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저 역시 관련 주장들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 볼을 맞댄 사진을 올린 뒤 제가 두 사람의 관계가 허위다, 자작극이다 라고 방송을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이미 제 방송에 대한 스크립트를 모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자작극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허위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증거가 있으시다면 근거로 제시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호가 허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득이 김수현 씨를 끌어들였다는 말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가 김수현 씨와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저를 이 사안에 끌어들이는 건지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골드메달 리스트 측과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골드메달 리스트 출신 관계자들과도 그 어떠한 인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세희 씨는 가세현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골드메달 리스트에 사주를 받고 김세론 씨를 괴롭히는 영상을 찍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이진호가 100% 이거 사주 받아서 한 거예요. 완벽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 대한 명백한 무고입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결과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석 변호사는 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는 스토킹이었습니다. 고 김세론 양에 대한 사생활 폭로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에 유족들은 이진호 유튜브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로 오늘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나도 의아한 일입니다. 김세론 씨가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힘들어했다. 지난해 11월 1일 김세론 씨가 자해로 인해서 손목 인대가 끊어져 응급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은 연락을 받고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세론이가 태어난 직후 제가 데리고 곧바로 집에 갔는데 친엄마가 지인과 태연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전혀 놀라거나 아픔을 공감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런 가족들의 태도 때문에 세론이는 늘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 했다. 이와 같이 말한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마음이 여린 만큼 직접 와서 관련 내용을 밝혀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리인인 저에게 연락을 주시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회유가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 자체가 제가 공개했던 고인의 녹취와 당시 관계자와의 통화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게 입증되는 셈입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또한 고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김세론 씨의 과거 동영상과 카톡을 공개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제가 반박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는 무분별하게 사생활이 파헤쳐지는 일입니까? 고인의 생전 카톡과 동영상을 가세현을 통해서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과연 김세론 씨의 동의를 받은 일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유가족들은 물론 고인에 대한 스토킹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반론 차원에서 고인이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밝힌 것 뿐입니다. 김수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근거 자료를 계속해서 공개하면서도 대체 왜 저에 대한 자료는 단 한 건도 없으신 겁니까?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 이후 5,000건이 넘는 기사가 나오고 고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수백여 건의 기사를 쓴 매체는 외면을 하면서도 최근 3년간 4건의 동영상을 다룬 저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저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권영찬, 김세희 씨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 아닙니까? 만약 제가 허위 사실을 다룬 내용이 있다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아예 근거조차 없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그렇다고 주장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찌 반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인의 알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서 김세론 씨의 알바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 차례는 2023년 3월 13일 고인이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사진을 올렸을 당시입니다. 당시 해당 업체에서는 김세론 씨가 알바를 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김세론 씨가 알바를 하지 않았음이 사실로 확인된 시기였습니다. 또 한 차례는 2023년 4월 5일입니다. 당시 저는 영상을 통해서 다수의 제보자들이 있었고 카페 알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김세론 씨가 실제로 알바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방송을 통해 공개하진 않았지만 김세론 씨가 알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제보가 왔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김세론 씨를 만나진 못했지만 정말 다수의 관계자가 김세론 씨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바에 대해서는 김세론 씨가 실제로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세론 씨가 알바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특히나 모 기자가 최근 김세론 씨의 알바 현장을 직접 보고 쪽지를 남겼다라고 밝힌 시기는 2023년 4월 6일입니다. 다수의 매체에서 모두 김세론 씨의 카페 알바가 허위라고 할 때 처음으로 카페 알바가 진짜라고 밝혔던 방송이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허위라는 겁니까? 세 번째, 김세론 씨가 이진호의 영상을 본 1월 8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유가족분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애초에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족들이 24시간 감시를 했고 자신의 딸이 함께 있었다는 가짜 이모의 주장. 하지만 1월 8일 당일 뉴욕 남편과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제 취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문지방에다가 목을 맸어요. 그래서 그 이모님 딸이 6번이나 풀어졌어. 파닥 해갖고. 진짜 딱 이것만 아니더라도 이날도 사실 자해를 했어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월 8일에 이진호 방송된 그 날도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가 있었군요. 있었어요. 10일에 들어오지. 13일에 들어가니까 14일 도착이요. 그걸 왜 이렇게 오래 했니?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고인이 미국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병원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입니다. 애초에 본인들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고인이 1월 8일 저 때문에 6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병원 진료 기록들이 분명하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왜 이미 허위로 밝혀진 주장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시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병원비도 몰랐다? 저는 앞선 방송을 통해서 김세론 씨가 지난해 4월과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병원비를 소속사 측에서 내줬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방송이 나가자 유가족분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면서도 미국 남편과의 결혼도 병원비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 자신의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조차 얼마가 나온지 몰랐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몰랐으니 그랬던 게 아니냐? 아닙니다. 지난해 4월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당시 소속사 측에서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파주이기 때문에 병원과 너무나도 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럼 그날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온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전 남친이 밝혔던 대로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당시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가족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있었던 극단적인 시도 당시에도 가족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족들에게 김세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에 당시 연락을 취했던 관계자들이 크게 화를 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김세론 씨의 곁을 지킨 건 당시 소속사 관계자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욕 남편에 대한 진실은 왜 보고도 모른 채를 할까? 유가족분들은 김수현 씨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뉴욕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고 김세론 양이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뉴욕 남편이 직접 김세론 씨와
결혼까지 했다고 밝혔고 혼인 무효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아내의 장례식이자 상주로서 참석을 해야 마땅한데 이 뉴욕 남편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뉴욕 남편이 혼인 무효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힌 만큼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김세론 씨는 본인이 직접 이 뉴욕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욕설 DM과 상처로 남은 사진 등이 모두 자료로 남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가족분들은 이 뉴욕 남편에 대해 그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세론 씨는 지난 2월 16일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김세론 씨는 2월 11일까지 미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국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저는 고인이 대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서 고인이 대체 왜 마지막까지 힘들어했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저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김세희, 권영찬 씨가 어디까지 허위 사실들을 계속해서 유포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나 김세론 씨의 사망 전 가족들과의 문제, 병원비 문제 등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직접 나서서 제보를 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들을 전달한 게 누군지 알아요? 저희 엄마요. 네, 제 폰으로. 그리고 인스타 게시물 올리고. 몰라요. 저 엄마 때문에 헤어졌어요.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폭주하고 있는 가세연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공개는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간 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온 인물들은 분명하게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여섯 번째, 대체 왜 김수현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고 있느냐? 너무나도 놀라운 질문입니다. 저는 김세론 씨에 대해서 방송으로 다루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가세연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가세연의 김세희 씨는 MBC에서 인터뷰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 버릇을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미국 남편과 김세론 씨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남친에게 SOS를 했던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아하게도 유가족분들은 김수현과 전 남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살인자라고 단언을 하더니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김수현 씨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결코 상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저는 김세론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간 바가 있습니다. 이 지인 역시 제게 김수현 씨의 사안을 다루면 일단락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죽게 된 판이니까 라고 답한 내용만을 잘라서 공개했습니다. 역시나 조작으로 MBC에서 잘린 김세희 씨다운 짜깁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호님이 김수현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겠죠. 여론을 보니까 그래요. 왜 이진호님은 김수현에 대해서는 방송이 없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죽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수건 씨에 대해서 연구되게 했다고 제가 살자고 얘를 잡아서 머리를 끌어내고 제가 죽게 된 판이다. 하지만 제가 살자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제가 살자고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화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김수현 씨와 사귀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답한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냥 듣는 거니까 저도 그쪽은 전혀 몰라요. 마치 저희 측에서 이 내용들을 다 알고도 다루지 않은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김수현 씨에 대해서 다루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4년 전 헤어졌던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의 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김세론 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분들 아닙니까? 방송을 하려면 취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유가족분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권영찬 씨에게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괴롭힘이다, 스토킹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에도 아들아, 나의 죽음을 적장 이진호에게 알리지 마라.
이진호를 무너뜨려라. 이진호를 무너뜨려라. 내가 김세희 대표님한테 지령을 내렸어. 띠짓 가세안의 김세희 대표님, 이진호와 강경윤을 잡아주십시오. 나는 이쪽에서 고발 들어갈 테니까 영상으로 조져주십시오. 아이고. 영상으로 잡아주십시오.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취재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수현 씨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사귀었건 사귀지 않았건 그건 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저의 명예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잘못된 사실관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명백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에 대한 허위 주장만을 반복하는 김세희 씨와 유가족분들, 허위 사실로 인한 사회적인 타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조차 하면 안 되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